수백 편의 프로그램 중 여러분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대한민국을 쿵쿵 따로 뒤흔들었던 MC 대격돌, 일요일 밤이면 온갖 유행어가 쏟아졌던 개그 콘서트, 가사를 들리면 쟁반을 맞아 했던 해피투게더, 책책책의 느낌표, 무릎팍도사, 1박 2일, 무한도전, 효린의 민박 등등. 시대마다 수많은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바쁘게 사느라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우리는 예능에서 웃음이라는 위안을 얻습니다. 피식하고 미소 짓고 껄껄거리다 보면 일상의 피로가 날아갑니다. 이런 예능을 큰 그림에서 보면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26년차 방송작가 김영주는 책 웃음의 현대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웃게 한다. 80년대 꽁트, 90년대 토크쇼, 2000년대 리얼 버라이어티, 2010년대의 케이블 예능과 관찰 예능까지 시대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은 시청자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변해왔습니다. 김영주 저자는 책 웃음의 현대사에서 시대에 따라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며 시청자에게 위로를 주려고 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즐겨본 그 모든 프로그램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애환이 담겨 있다면서요. 잠시 책에 나오는 두 PD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연예인 울렁증을 가지고 있던 PD가 있습니다. 그는 연예인만 만나면 얼어붙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룡 영화상 시상식에 지원을 나간 그의 임무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2부 시작 전에 MC들에게 곧 생방송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 그는 당시 MC인 이병헌과 김혜수에게 말하기를 주저하다가 MC들이 시상식 무대에 늦어버리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일로 지방으로 내려가 퇴사를 고민했지만 그의 휴대폰에서 부장에게 온 문자가 찍힙니다. 모든 걸 용서한다. 서울로 올라와라. 휴대폰의 주인은 나영석 PD입니다. 그는 준비됐어요 라는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지만 시청률이 바닥을 기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복불복이라는 아이템을 넣어서 프로그램이 정해진 각본이 아닌 출연자의 선택에 따라 흐르게 하였습니다. 이 삼겹살을 먹으면서 중요한 것은 이 6개의 소스가 있습니다. 또요? 중요한 것은 초간장 매운 소스가 6개 중에 하나. 오 마이 갓, 난 아니면 난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소스를 찍고 먹게 되는 순간 혀가 마비가 됩니다. 용가리 물이 그냥 와 녹게 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걸리는 사람은 특별한 대화 없이 바로 그냥 공포 체험하러 가시면 됩니다. 불을 부숴서 다른 출연진이 예능처럼 받아들이고 있을 때 은지원만큼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각본이 아니라 리얼로 받아들인 것이죠. 남들이 웃기려고 할 때 은지원만큼은 어떤 게 진짜일지 알아내려고 필사적이었고 폐교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나서도 은지원이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두리번거리자 PD가 괜찮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은지원이 말합니다. 이 폐교에는 귀신이 있어요. 50마리는 돼요. 난 느껴져요. 나영석 PD는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불복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가 얼마나 리얼한 것인가라는 걸요. 복불복에 따른 결과가 얼마나 극단적이냐에 따라 참여하는 출연진의 몰입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영석 PD는 모든 것을 리얼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굶고 자는 척하는 연출을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굶기고 텐트에서 재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박 2일 동안 계속 촬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박 2일의 탄생입니다. 한때 연예인 울렁증이 있던 나영석 PD는 지금은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출연진만큼이나 유명하면서 방송 분량을 가진 PD가 되었습니다. 여기 초창기 때부터 재능을 선보인 다른 한 명의 PD가 있습니다. 상상 원정대라는 프로그램의 편집 담당이었던 그는 모두가 방송이 불가될 만큼 재미없을 거라던 에피소드를 편집 하나로 명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끈질긴 성격과 방송 매니아적 기질을 가지고 있던 그는 김태호 PD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는 무한도전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순탄치 않았죠. 첫 시작 무모한 도전, 그리고 무리한 도전까지 시청률이 저조했습니다. 김태호 PD와 유재석은 혹평을 들어야 했죠. 하지만 그들은 리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도전들을 해나가자 출연진의 캐릭터가 서서히 나왔습니다. 출연진은 이것이 방송인지조차 잊고 도전에 몰입해 나갔습니다. 이제 무한도전은 정말 리얼 버라이어티에서 시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본 아이템 재벌이 되었습니다.
이 두 명의 PD가 리얼 버라이어티를 만들게 되었던 배경에는 기술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가벼워지면서 이제는 스튜디오가 아닌 밖에서 PD들이 직접 출연진과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은 흔한 포맷이 된 리얼 버라이어티는 이렇게 많은 고민 속에서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PD, 작가, 제작진들이 새로운 웃음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 웃음의 현대사는 제게 지난 세월 동안 본 예능을 떠올리게 하고 그 시절 제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했던 모든 작가, PD는 실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곁에는 자신을 믿어준 출연진, 동료, 직장 상사가 있었고 계속된 시도에 그들은 시대에 맞는 웃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일상 속에서 웃음을 잃어가고 있다면 그때 그 시절의 자신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